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새마을 농촌개발 프로그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새마을 운동에 바탕을 둔 국제개발 모델로서 농촌개발, 즉 새마을 농촌개발 프로그램은 내외부적으로 평가 요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변수는 새마을 운동의 기본 틀은 근대화라고 하는 산업화라고 하는 개발 이념에 목표를 두고 있었다는 점도 있습니다. 새마을 농촌개발 프로그램은 1970년대 이른바 기적적인 새마을 운동의 경험을 현대 국제개발에 적용했습니다. 이런 배경을 고려하여 새마을 농촌개발 프로그램의 함의, 현실, 그리고 도전해야 할 과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새마을 농촌개발 프로그램의 배경에 대해 살펴봅시다. 새마을 농촌의 성취와 그리고 이와 연결한 국제개발과의 관련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970년대 체계화한 새마을 운동의 반영은 조국 근대화 혹은 산업화로 경제성장에 있었습니다. 비록 새마을 운동에 대해 최근의 평가가 경제성장에만 초점이 맞춰진 서구적인 정책과는 차별이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운동의 중요한 특징은 인간 계몽을 수반한 근대화 운동에 있었습니다. 근대화를 위한 의식개혁, 즉 국민 계몽의 사례는 거주 환경에 대해 정근대와 근대로 양분한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을과 주택의 환경에 대한 새마을 운동 당시의 평가와 홍보 내용은 1970년대 근대화 지향의 운동 실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새마을 운동 시작 초기에 한국 정부에서 소개했던 자료로서 이 운동을 통해 근대화가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 그 방향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에 제시한 사진은 개량이 요구되는 초가 지붕과 이에 상반되게 기와 슬레이트 지붕으로 이른바 개발된 근대 마을 풍경을 보여줍니다. 새마을 운동은 농촌 마을의 전통을 강조하기보다는 근대적 서구화된 이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조성으로부터 전래한 집과 마을의 공간 구조는 바뀌어야 할 가장 핵심적인 대상이었습니다. 새마을 운동은 이러한 주거와 공간을 불결하고 정돈되지 않은 전통으로 규정하면서 이성이 갖추어진 근대적 마을로 전환해야 한다는 이분법적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조상 전래의 토착 지식에 대한 부정과 서구 모델을 도입한 근대 가치의 도입은 새마을 농촌 개발에 있어서도 작용했습니다. 새마을 운동이 지니고 있었던 근대화를 목적으로 한 개발 정책은 새마을 농촌 개발 프로그램의 적용과 도입 과정에 작용했습니다. 1970년대 한국 개발 프로그램에서 지향했던 근대화 프레임은 20세기 말 국제지서 재편 과정에서 패권을 배경으로 한 힘의 작용과 그에 따른 신자유주의 바탕의 개발 정책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의 연장에서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적용한 농촌개발 프로그램에서 새마을 농촌개발의 현실에 대해 몇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새마을 운동에 바탕한 국제개발 모델도 1970년대 농촌개발 경험을 하나의 지식으로 가공하여 수출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새마을 운동의 경험을 수원국에 수출 및 이식하기 위해 지식 나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설계했습니다. 새마을 농촌개발 프로그램이 지식 나눔이라는 방향을 설정했으나 이는 여전히 경험과 지적 우위를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관련한 사례로는 새마을 운동에서 축적했던 경제개발의 지식을 특히 농촌개발에 있어 근대화라고 하는 프레임에 깔린 소득 증대라는 정보를 베트남 등 수원국과 공유 및 제공하는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제개발협력기구 회원국들은 실제적으로 검증된 방향이라는 이유로 그들의 경험을 동아시아 등 개발도상국에 있는 국가들에게 하나의 모범 사례로 제시합니다. 경제개발협력기구의 공고사항이 성역할과 기후변화를 아우르는 매우 다양한 영역의 공고를 망라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들 공고사항을 반영하여 떠오르는 국제개발 사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서구에서 병행해온 관습적인 원조 방식을 따라잡고 다자간 공유와 양해금 제공이라는 특징을 절충하여 국제개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접근은 원조를 통한 국제질서 참여 혹은 중재가 정당하다는 입장과 국제개발을 계기로 개도국들에게 한국 개발 경험을 가르칠 수 있다는 생각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모든 국가들이 동일한 역사적 전개 방향과 경험을 갖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공적 원조로서 국제개발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와 농촌이 함유하고 있는 경험적 지식의 다양성을 강조한 측면이 있으며 지식 공유라는 접근에 따른 이러한 부주의는 현지에서 실시하는 새마을 농촌개발 프로젝트의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새마을 운동을 적용한 국제개발 프로그램에서 농촌개발 모델은 수원국인 개발도상국 현지에서 실시하는 과정에서 직면한 현실들이 드러납니다. 지역사회 그리고 농촌만의 독특한 문화, 사회적 관습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이해 부족은 협력국의 지식 나눔을 위한 지식 전달 과정에서 현지의 벽을 만나게 됩니다.
몇몇 원조 활동에 참여하는 종사자들은 활동 대상국 주민들보다 자신들의 신분적, 경제적 우위에 있다는 입장을 드러내면서 현지에서 갈증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개발 전문가들은 지역 토착의 경험, 지식, 그리고 이해와 이익을 무시하면서 현장에서 수많은 불협화음을 누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에서 수원국에 파견한 일부 새마을 농촌개발 협력관들이 지역의 주민들과 관습, 삶의 지혜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그들만의 일방적인 방식을 주입하며 현장에서 주민과 괴리를 양산하게 되고, 이런 누적된 요소는 결국 지역사회로부터 불신과 불만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한국이 국제개발에서 직면한 또 다른 현실이 있습니다. 새마을 농촌개발 프로그램은 한국의 국가이익 실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 프로그램이 세계 국제개발 시장에 있어서 자국의 국가 이미지를 크게 향상시켜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국민을 해외에 파견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실현하여 국가적 자부심 증대를 도모합니다. 국제개발 활동의 동참은 한국의 국가적 이익과 연결되면서 잠재적 소프트 파워의 향상과 부합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정부에서 파견한 개발 전문가들도 잠재된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이해를 현장에서 구현하는 과정에서 수원국 지역의 불만 요소와 직면하기도 합니다. 수원국, 즉 이른바 개발도상국들은 서구화된 개발 원조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지속적인 경제적 원조를 요청하는 입장입니다. 몇몇 경제성장의 목표를 두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은 한국이 그들 원조 재정의 대부분을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서도 부유하고 매장 자원이 풍부한 나라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국제 원조, 즉 공적 원조는 때로 수원국의 원조 의존 현상을 초래하고, 원조국은 정치 경제적으로나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이를 이용하면서 재앙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원조국들과 그 정부가 수원국의 주민이나 국민을 우선시하지 않고 그들의 국가이익을 추구하면서 원조가 왜곡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 원조 정책은 국제 원조 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하고 있고, 캄보디아 정부는 그들 내부의 정치적 목적으로 외부로부터의 원조 재원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 원조 현실에서 한국은 수원국의 현실을 고려한 새마을 농촌개발 프로그램을 절충을 통한 도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농촌개발 프로그램의 절충을 위해 수원국 지역 농촌사회에 대한 지식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서구화와 산업화 가치를 담고 있는 새마을운동의 이념적 배경은 근대화였습니다. 이 운동은 농촌사회와 가구의 경제적 성장을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농촌 공동체의 근대라는 의식의 형성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개발 현장에서 실행 계획이 잘 작동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일례로 베트남은 자국의 정치 혹은 문화적 배경을 고수하기 위해 서구의 개혁 정책을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새마을 농촌개발 개념을 도식적으로 대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수원국에 있어서도 1970년대 새마을운동이 시대에 뒤떨어진 운동이라는 인식은 현대 지역 농촌개발 적용에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새마을 농촌개발 모델이 수원국에서 여러 모순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지만 현실을 받아들이고 대응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담을 수 있습니다. 원조국 입장에서 수원국의 지식을 나눠주는 개념은 패권에 기반한 신자유주의적 의도가 담겨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한 거리두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제시하고 있는 새마을 농촌개발 모델이 비록 다른 서구 나라와 같이 국제 질서에서 패권 경쟁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정책 방향은 서구적 가치를 향해 있습니다. 한국은 경제개발협력기구인 OECD에 가입하고 개발원조위원회 일원으로 국제원조 정책에 부응하고 후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협력기구에 의한 한국의 국제개발 정책에 대한 동료평가는 경제적 분야와 연계된 선진국들의 국제질서 가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한국 정부도 서구의 패권 질서에 동경하거나 동참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문성리의 사례에서 강조하는 내용 또한 사진 우측의 1970년대 마을 단위 잘살기 운동으로서 새마을운동에 주목하고 이들과 관련한 유물인 우측의 예전 양수장 시설과 같은 것을 교육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에서 나타납니다. 즉, 이런 역사적 유산을 강조하여 지식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러한 입장에 대한 거리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거리두기가 역설적으로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경험을 지식으로 제공하고 현지 토착 농촌의 지식을 공유하는 자세입니다. 새마을운동을 근간으로 한 개발인 농촌개발 프로젝트는 정부의 지원에 따라 가난을 해소하고 이른바 경제적으로 잘 사는 농촌 공동체 건설을 목표로 합니다.
이 사실은 한편으로는 1970년대에 정해진 많은 새마을운동의 성취가 개도국들에게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호응을 바탕으로 한국은 이른바 새마을농촌개발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수흥국의 요구와 상황에 맞추어 적용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에 대한 긍정적 국가 이미지 구축과 수출 증대를 전제로 했습니다. 수흥국 입장에서도 농촌의 경제성을 도와줄 수 있는 효과적인 사례로 인식했습니다. 이러한 도전에서 유의할 부분도 있습니다. 이 모델은 개도국들 중 개발 독재라고 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나라에 의해 수행되기도 했습니다. 프로젝트를 부식하는 과정에서 수흥국의 문화를 도외시하거나 심지어 지역 공동체를 해체하기도 한 한계를 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순적이고 익설적인 상황은 근대화라는 요소가 강하게 내재된 새마을 농촌개발 모델에 대해 이제 대안으로서의 개발이라는 시각에 접근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제개발 시장에 있어 새마을 농촌개발 모델에 대한 현장의 장벽과 단점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확인하고 분석하여 개발이라는 개념과 실천 대안의 접근을 고민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새마을운동 초기에 유행했던 이른바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는 다의적 의미로 오늘날 단어로 새로이 전환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 특히 농촌에 있어서의 사회적인 풍요라는 가치입니다. 그 답은 새마을 농촌 개발이 실시되는 현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